예제 중에서 이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단순히 클릭하는 것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의 쉘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 드래그한 만큼의 면적이 선택 영역으로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워크시트의 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들이 있는데요. 열 머리글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보시면 선택된 열 머리글에 해당하는 모든 열들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행도 마찬가지로 특정 행 머리글을 클릭하는 것으로써 해당 행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기도 하고요. 단순히 머리글들을 드래그하는 것으로써 행 전체, 열 전체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과 행의 너비 혹은 높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특정 열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열 너비가 나오는데요. 열 너비를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열 너비가 8.38포인트라고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12 정도로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기존보다 조금 넓어진 너비를 갖게 되는데요. 행 높이도 마찬가지로 높이를 조정하고 싶은 행 머리글 위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 행 높이를 조정을 해서 현재 높이가 20이라고 했을 때 한 40 정도로 설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기존보다는 좀 더 높아진 행 높이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입력하는 것 말고 드래그를 통해서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의 높이와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열 머리글 중에 D열의 오른쪽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커서의 모양이 변합니다. 이때 클릭하시고 드래그하는 것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의 너비로 조정되고 있는지 툴팁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한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 클릭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설정한 대로 D열의 너비가 바뀐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행의 높이 역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 열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열 머리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면 컨트롤 키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중 선택된 열 머리글들 중에 하나에 오른쪽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클릭 드래그를 해보시면요. 한 요 정도로 굉장히 넓게 C열의 너비를 조정하면 이미 선택되어 있던 다른 열의 너비들도 C열과 동일하게 너비가 조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 다중 선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이들 중에서 아무 열의 너비만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그 이웃에 있는 열 머리글들의 너비도 같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행 높이 역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다중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에 모든 높이를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아두시고요. 작업을 하는 와중에 특정 열이나 행의 데이터들을 숨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숨겨야 될 데이터가 있는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숨기기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F열을 숨기는 건데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열 머리글의 순서가 A, B, C, D, E, G로서 F가 없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연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F열이 임시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F열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F열 좌우에 있는 그 열 머리글들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서 숨기기 취소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행 역시도 마찬가지로 특정 머리글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숨기기를 할 수가 있고요. 숨겨진 전후에 머리글들을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숨기기 취소를 통해서 숨겨졌던 내용들을 다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D7번 쉘에 11이라는 데이터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의 데이터를 이곳에 복제를 해야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사와 붙여넣기는 이곳에 있는 데이터 복사, 이곳에 있는 붙여넣기 명령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는 단축키 컨트롤 C로 복사를 할 수 있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데이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복제가 된 상태를 표기하기 위해서 점선이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하시고 이 붙여넣기 옵션을 눌러도 되고요. 단순하게 컨트롤 V를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 V를 누르겠습니다. 이곳에 입력된 데이터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제가 되고 나서 보시면 우측 하단에 이 붙여넣기 옵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곳에 있는 11이라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데이터 서식까지도 이곳에 복제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붙여넣기를 할 때 노랗게 되는 배경 서식은 붙여넣기 되지 않고 이곳에 있는 데이터 값만 이곳에 복제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시면 이 붙여넣기 옵션을 펼치시고 값 붙여넣기에 있는 값이라는 붙여넣기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곳에 있는 데이터만 순수하게 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곳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곳에 배치된 그 서식을 이곳에 복제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옵션 중에서 이 값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서식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곳에 배치된 노란색의 배경 서식이 그대로 복사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곳에 있는 데이터는 기존에 있던 0이라는 데이터가 계속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복제 상태는 다른 곳을 클릭해서 다른 작업을 이어나가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데요.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서 바로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행이나 열 전체를 지우거나 삽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F10 머리글을 선택을 해서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오른 버튼 누르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F10 전체의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던 G열의 데이터가 한 칸 앞으로 이동하면서 G열의 열 머리글은 새로운 F10로서 재배치가 되는데요. 한번 삭제를 눌러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우측에 있던 열 머리글의 데이터들이 한 칸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원래 G열이었던 열 머리글의 네임이 새로운 F열로서 변경돼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와 D열 사이에 새로운 작업 영역이 생성되길 원한다고 하시면 D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오른 버튼 누르시고요. 삽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 삽입된 열 데이터들은 이 붙여넣기 옵션을 보시면 왼쪽 혹은 오른쪽에 있는 서식을 그대로 승계받아 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무런 서식도 입력되지 않은 비어있는 흰색의 깔끔한 쉘들만 배치되길 원한다면 이 옵션을 서식 지우기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 쉘들이 그 사이에 삽입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열 머리글의 삭제와 삽입은 행 머리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좌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